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정재희입니다. 오늘은요, 유방암 치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흉터 그리고 미용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나 가능한 수술인지 그리고 기존 수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한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이한별입니다. 네, 교수님, 이 유방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로봇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네네. 팔이 굉장히 가늘고 해서 이게 조그만 공간에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 전절제술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개선을 놓고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절개선을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그 절개선 위치를 전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넣어서 흉터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용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네. 전절제를 하고 보건 수술을 하는 경우에 네. 피부와 유도를 최대한 살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수술이 힘들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피부에 손상이 덜 가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제일 많이 할 텐데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뭐가 네. 신기해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그죠? 네. 이 30대 환자분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 후 흉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로봇 수술을 하면 흉터를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일까요? 그럼요. 사실 흉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네. 흉터 크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흉터가 안 보이는 데에다가 예를 들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팔을 내렸을 때 이 옆구리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방이 이렇게 접히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주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주름에다가 흉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넣어서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럼 기존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성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그 연구들이 아직 많이 진행 중이고요. 네네네. 1차적인 결과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피부를 보존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유두와 피부가 괴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괴사라는 말은 뭐냐면 피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 피부 부분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거를 더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합병증이나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암 수술이니까 암이 안전하게 재발 없이 잘 수술이 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기 위한 연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딱 잘 진행돼서 나중에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로봇 수술에 대한 장점들과 더불어 종양학적으로 암 측면에서의 안정성까지도 입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추가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부작용,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요. 비싸니까요. 네. 한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은 흉터도 적게 남으니까 뭔가 회복 기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예를 들면 입원 기간이 짧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입원 기간 측면에서는 사실 입증된 부분은 없고요. 네. 피부에 이렇게 당기거나 막 이렇게 수술장에서 벌어지는 좀 흉측한 과정들이 좀 덜 하거든요.
좀 더 깔끔하게. 네, 깔끔하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로봇 수술하신 분들이 조금 통증이 좀 덜하다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본인이 느끼시는 회복도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입증된 부분은 없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보건 수술을 동시 보건 수술을 할 때 유두와 피부를 전체 다 보존을 할 수 있을 때 보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쵸. 암이 유두 쪽을 침범을 했거나 피부에 너무 가깝거나 해서 피부도 같이 일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로봇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피부 전체와 유두를 다 보존할 수 있는 유두 보존 전절제 수술을 하고 동시 복원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기술들이 좋아져서 제한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유방이 너무 크거나 하신 분들은 로봇 수술하면 너무 힘들고 결과도 별로 안 좋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크기의 유방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긴 하고요. 요즘에는 뭐 유방 크기가 작으신 분들, 크신 분들 다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방 크기가 아주 작으신 분들은 비용 2배까지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주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럼 젊은 여성분들의 생긴 유방암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거든요. 한 70-80%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레벨이 높고 또 그 폐경 전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재발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을 막는 치료 전략 측면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암 자체가 증식도가 조금 더 높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젊은 분들은. 반대로 성질이 있는 유방암들은 또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또 반응을 잘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방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라고 더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치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서든 뭐 어디서든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그 수술 자체보다는 사실 수술 이후에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OX 퀴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X죠. X죠. 네, X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로봇 수술 대상으로 판단을 할 때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 또 피부와 유두를 다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암이 좀 진행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흔치는 않지만 염증성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로봇 수술은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암 치료 측면에서 암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로봇 수술은 누구나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로봇 수술의 핵심 관리 가이드입니다. 첫째, 겨드랑이 절개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용과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 젊은 환자의 관심이 큽니다. 셋째, 수술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장기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넷째, 단기 연구에서는 재발률과 절제 범위가 기존 수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종양의 크기, 위치, 병기, 유방 크기 등 적응증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흉터나 미용적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건 아니고 또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인 데이터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